한라산의 무법자 멧돼지. 이들의 뒤를 쫓는 사냥개가 있다. 두각이 발달하고 행동이 민첩해 사냥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최고의 사냥개. 전설 속의 늑대개가 한라산에 다시 나타났다. 멧돼지 추적은 한라산이 바다로 이어지는 중간지대, 중산간의 숲길에서 시작된다. 이거 봐라.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나무 뿌리를 파놓은 흔적들이다. 유해 조수로 지정된 멧돼지의 포에게는 사냥개들이 함께한다. 제주의 토종개인 제주견이다. 사계절 내내 푸르른 숲,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 이곳에서 멧돼지 추적이 시작된다. 멧돼지의 서식지는 해발 200m에서 1500m까지 넓게 분포돼 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이 식물의 뿌리까지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게 이게 캐 먹고 있어요. 밑에 싹 파버리니까. 응? 이거 다 죽고 있지, 이거 다. 잡식성인 멧돼지가 한라산의 토종식물까지 먹어치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진흙 목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웅덩이. 진흙 목욕은 멧돼지가 체온을 식히는 방법이다. 멧돼지 털 여기. 그리고 요것도 멧돼지 털이에요. 선명하게 남아있는 멧돼지 발자국. 아직 근처에 있다는 단서일까? 뭔가 감지한 듯 제주견들의 움직임이 민첩해졌다. 멀리서 한 마리가 신호를 보내자 제주견들이 일제히 달려나간다. 세웠어. 130m. 사냥개의 역할은 멧돼지를 포위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붙잡아두는 것이다. 기회를 잡아 빠져나가려는 멧돼지를 제주견들이 다시 물고 늘어진다. 흥분 상태의 멧돼지는 공격성이 높아져 더욱 위협적이다. 이미 저항할 힘을 잃은 멧돼지. 하지만 제주견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만. 자, 죽었어. 그만. 사료를 먹고 자라긴 했지만 이들에겐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다. 한 3kg 정도를 추적해가지고 저희들 그 먹가라, 자와리, 노랑청개, 파도가 해서 지금 한 120kg 정도 되는 숫돼지를 포획했습니다. 제주견은 사람이나 주인한테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복종적이지만 그 사냥을 할 때에는 아주 맹수와 같습니다. 사냥감을 추적할 땐 시속 60km까지 전력 질주를 하는 제주견들.
계곡물을 마시며 달아오른 열을 식힌다. 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다시 멧돼지 추적이 시작됐다. 가시덤불과 암석이 뒤섞인 곶자왈 지대. 거친 가시덤불 앞에서도 제주견은 망설임이 없다. 한라산에서 나고 자라 화산섬 특유의 환경에 적응해왔기 때문이다. 가시덤불이나 이 곶자왈 안에서 잘 버티기 위해서는 표피가 가죽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두껍고 질깁니다. 그리고 털 자체도 거칠고 뻑뻑해요. 두꺼운 가죽과 풍성한 털이 몸을 보호해준다. 이 상하골과 하하골 몰기가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냥감을 물어서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난히 발달한 코는 예민한 후각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에 거친 현무암 위를 달릴 수 있는 둥글고 단단한 발까지 갖춘 제주견은 한라산이라는 환경에 최적화된 사냥개다. 동이채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백이환 씨가 한라산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방문한 것이다. 어제 맛이 어제 7시 저녁? 네. 그냥 내가 이거. 빵빵 울리고 이거. 야간 순찰 중 포착한 멧돼지의 모습이다. 이 등산객들이나 이렇게 덤볐을 경우에 이 대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아주 위험한 상태죠 지금. 등산객들이 몰려들기 전 서둘러 멧돼지 수색에 나섰다. 멧돼지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몇 마리 잡았어가 멧돼지? 어디가 간 거야? 완전 난리란 게 잡았수가? 아니 뭐 육지에서는 많이 죽었잖아. 그러면 어떡해요? 만약에 달려 대처를 대처를 가만히 조용히 있으시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예. 개의 목에 달린 GPS. 수색 반경이 넓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가 요긴하게 쓰인다. 멧돼지가 파헤친 흔적. 한라산의 멧돼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00년대 초 멧돼지가 다시 한라산에 나타났다. 사육하던 돼지들이 탈출해 야생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를 치켜 올리고 냄새를 맡는 제주견. 바람이 실려오는 사냥감 냄새를 맡습니다. 후각에 집중하기 위한 행동이다. 갑자기 각자 방향을 정해놓고 달리기 시작하는 제주견들. 추적이 시작됐다. 이쪽 가고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몰고 있어요. GPS 상에 목표물을 포위해가는 게 확인된다. 이때 들려오는 멧돼지 소리. 10마리가 넘는 멧돼지 무리다. 제주견에 포위된 걸 알아채고 방향을 잃고 흩어진다. 붙었다. 개. 당황한 멧돼지가 더욱 강하게 공격성을 드러낸다.
마지막까지 저항해보지만 결국 멧돼지가 먼저 주저앉았다. 다시 시작된 추적. 무리에서 떨어진 멧돼지 중 하나다. 총알을 피해 도망쳤지만 제주견들이 계곡에서 다시 찾아냈다. 계속되는 추적. 이번엔 바위 아래다. 뿔뿔이 흩어진 멧돼지들을 제주견들이 끝까지 추적해 찾아냈다. 만만치 않은 멧돼지의 반격. 이때 갑자기 한 마리가 바위 뒤를 돌아 나오며 멧돼지의 주의를 끈다. 다시 한 바퀴를 돌아 나와 기회를 포착. 가장 취약한 부위인 목을 물어 공격한다. 공격의 기회. 신호를 보내듯 흰개가 주인을 바라본다. 제주견의 사냥 성공률은 높은 편이다. 사냥감에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을 나누어 공격하기 때문이다. 돼지를 이게 축구할 때처럼 이렇게 그 공격과 방어, 그 다음에 돼지의 그 흐름에 따라 지형에 따라서 돼지의 그 공격력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이 제압을 해가지고 사람이 올 때까지 그 돼지를 안전하게 사냥감을 안전하게 이게 한쪽으로 모아놔두는 일, 그런 거를 이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획한 멧돼지는 신고 후 폐기 처리하거나 마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최근엔 야생동물의 질병 연구에도 활용된다. 야생동물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그 질병을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그 체열 키트입니다. 멧돼지 피부에서 진드기를 찾아내 용기에 담고 혈액을 채취해 함께 연구소로 보내면 야생동물 연구에 쓰이게 된다. 유해 조수를 관리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사무실이다. 유해 동물로 지정된 멧돼지나 고라니 등을 포획하면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포획 많이 하셨나요? 제주견의 활약상은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작년에는 저희가 국립공원에 실적 보고한 게 총 52마리 중에 멧돼지가 34마리였고 사슴이 18마리였어요. 일지상으로는 뭐 백연 이사님이 저희 국립공원 멧돼지 마르스의 반을 잡아온다는 거 보면 다 놀래요, 공무원들도. 실적 보고 제출하면은. 한라산 멧돼지의 반을 포획할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제주견들. 귤밭 한쪽에 자리한 제주견 연구회. 백이환 씨가 제주견을 키우는 곳이다. 이게 10살짜리 10살. 10살. 이게 자왈이나 조곤년 같은 경우 이제 5살이에요. 개로 따지면 5살이면 사람 나이로는 한 40대 정도 어떤 중년인데 가장 절정일 때
예, 요쪽에 요 파도 같은 경우는 이제 1살 반이니까 사람 나이로 따지면 한 20살? 예,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뭐 물불 겁이 없을 때죠. 그냥. 제주견은 황색이 가장 흔하고 흰색과 검은색 등 다양한 색을 가졌다. 배고프지? 밥 줄까? 자, 밥 먹어라. 사비를 털어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주 토종견의 명맥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해왔다. 지금은 30여 마리의 제주견을 키우고 있다. 검은 털을 가진 먹가라의 목에 상처가 났다. 어휴, 멧돼지한테 받쳤어요. 아이고. 산과 사가 오가는 거친 사냥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상처 입은 먹가라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상처를 소독하고 당분간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래도 다행히 이게 겁질만 살짝 이렇게 나갔는데 아프거든요. 이게 따갑고 다른 개들은 이렇게 자기 고통을 느끼면 이게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거든요. 근데 안 물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충성심이 좋다는 거죠. 사냥을 할 땐 누구보다 강하고 날렵하지만 평소엔 순하고 충성심이 강한 제주견. 제주견의 사냥 능력은 타고난 걸까? 양영훈 교수는 제주견의 유전적인 특징을 연구했다. 백이완 씨의 개를 포함한 제주견의 DNA를 추출해 외국 품종들과의 관계, 그리고 늑대 품종들과의 유전적인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목에 유전하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어요. 거기에 단편을 갖고 유사성, 목의 조상의 유사성을 추적한 거죠. 유독 그 제주견은 그레이울프, 이 북미 대륙에 있는 회색 늑대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저 자신도 좀 놀랍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한라산에 사냥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늑대개가 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던 이야기들. 제주견은 3천여 년 전 중국 저장성에서 건너와 오소리, 꿩 등 야생동물 사냥에 쓰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히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없다.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활동하는 지인들. 어떤 사람은 400kg다. 제주견과 한 번이라도 사냥을 해본 사람들은 제주견의 남다른 사냥 능력을 인정한다. 아, 이거 계속 추적하는 거라. 6kg까지 몰고 갔다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대준 거. 보통 개들은 그 자리에서 승부 안 내면은 그냥 도망가든지 그러면 포기하고 다시 오든지, 돼지들이 도망가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이 개는 그냥 가만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인 거지. 쉽게 말하면 사냥 잘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소형도 옛날에 제주도에서 바꾸고, 그 다음은 좀 밭시형도 바꾸고, 총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뭐 개 서너 개가 들어가서 서쪽 동쪽으로 날려가지고 꿩도 물어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 제주개는 한 번 사냥시키면은 아까 우리 친구도 그랬지만은 늙어서 이빨이 없더라도 지다리 오소리 물어오기네 이빨 죽이지 못하고 물어서 십몇 년 된 개가 가만히 누워서 물어서 주인이 올 동안 기다렸던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전설로만 남은 채 사라질 뻔한 제주견. 백이완 씨가 제주견을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때였다. 고모가 키우던 강아지를 받아서 키운 게 시작이었다. 뭐 4개월, 5개월 때부터 꿩을
날리고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38년 동안을 줄기차게 키우기 시작했죠. 사냥 능력이 반해 제주 일대를 돌며 제주견을 찾아냈고 수십 마리를 직접 키우며 사냥개로서의 명맥을 지켜왔다. 한라산을 오르는 길목 중 하나인 어리목.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출동을 요청해 자와리와 함께 나섰다. 요즘 들깨 몇 마리 정도나 보였습니까? 두 마리 좀 나온대요. 그래서 전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크기 같은데. 정상 부근에 들깨가 출몰해 수색을 요청한 것이다. 방견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키우던 개가 나가지고 이제 방견 들깨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제 등산로나 노루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포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생에 적응한 들깨는 해마다 목격되는 개체수가 늘고 있다. 들깨는 등산객의 위협이 되고 야생동물을 공격해 한라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색을 위해 모노레일을 타고 곧바로 정상 부근으로 향한다. 수천여 종의 동식물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한라산.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구상나무 숲을 지나 해발 1700여 미터인 윗세오름에 도착했다. 저기 포획하자 올라가시면 등산객들의 주의를 위해 설치한 안내문이다. 들깨의 표적이 되는 노루다. 애가 있다고? 아, 예. 우리 저기에 이제 남벽 거의 다 와가거든 맛이. 일단은 계속 그 관찰하고 계십시오. 백록담에 들깨가 출몰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전화. 그렇지. 추적에 좀 더 속도를 낸다. 뭔가 흔적을 찾아낸 자와리. 자, 이거 발자국이 개발자국하고 이게 노루 발자국이 있습니다. 개발자국. 드디어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 내려다 보인다. 이쪽이 남벽입니다. 남벽 코스로 들어와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미 들깨는 백록담을 빠져나간 상황. 하지만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지 몰라 수색을 시작한다. 자와리가 찾아낸 건 들깨 배설물이다. 이게 자 보시면 노루 뼈가 있어요. 뼈. 뼈 있네. 예. 자, 이 안에 노루 털이 있어요. 들깨가 노루를 잡아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 자와리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들깨가 남긴 흔적이 더 남아있을까? 노루.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어만 요거 1년생인데 이게 이끼가 낀 거는 좀 세월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생 암노루를 이제 여기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포획할 수 없고 뭐 포획틀 같은 걸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가 워낙 영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엽사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긴 오는데 그게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볼 때 이미 그 개는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야생동물로 변한 외래동물들이 한라산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